자, 이번 시간에는 인수신용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수신용장이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지급신용장과 인수신용장은 뭐라고 그랬죠? 둘 다 예치환거래능이다. 어떤 거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수출자의 거래능과 바이의 거래능, 그 개설행위죠.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급인수나 둘 다 수출자가 소지하는 지역의 은행과 그리고 개설은행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좀 쉽게 수출자의 거래하는가 바이의 거래하는 개설은행이 두 은행이 예치환거래할 때 사용하는 것이 지급 방식과 인수 방식이다. 자, 그리고 인수신용장은요, 유일하게 뭐가 없다고요? 지금 기존의 방식이 우리 지급신용장은 환함이 필요 없었어요. 왜 필요 없었을까요? 내가 통장을 맡겨놨으니까 굳이 환함을 가지고 내 돈 달라고 청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입신용장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환음이 필요해서요. 환음이 왜 필요해요? 은행을 개입시키는 거죠. 왜 개입시킵니까? 돈 달라고. 내가 대신 줬잖아요. 그러니까 개설은행이 돈 주세요라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청구하기 위해서 환음이 필요했는데 지급신용장은 환음이 필요 없어요. 왜? 돈을 맡겨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인수신용장도 환음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참 재밌죠. 그렇죠? 기한부 환함이 필요하다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신용장이나 지급신용장에 우리 기한부일 때는 뭐 길에 한 30일 뭐 보통 한 3개월 이상을 잘 안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 인수신용장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뭐 1년이라든지 좀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통장을 맡겨놓은 그런 예치환거래이지만은 어떡하고요? 환음을 발행합니다. 또한 이 인수신용장에서는 금액이 다소 뭐랄까요? 매입이나 지급보다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수할 때, 앞에서 우리 지급할 때 잠깐 배웠죠. 내가 연지급일 때 할인을 했잖아요. 그런 할인을 할 경우에 지급신용장은 할인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설은행의 통장에 맡겨놓은 돈을 주면 되지만 인수신용장은 할인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셀러 입장에서 할인을 자꾸 하고 싶죠. 그럼 누구 돈을 줘야 될까요? 통지은행이 돈을 줍니다. 그럴 때 통지은행이 돈이 없으면요, 그 내가 받았던 할인했던 어음을 시장에 내다놓고 팔아야겠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도 인수신용장은 우리 기한보험이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기한보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인수신용장은 일람불이 없다, 기한부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급신용 똑같이 통지은행이 인수은행이고 인수은행이 통지은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위들이 코스 방식이다 소리 뭡니까? 지급 방식이나 인수 방식은 개설은행 통장에 맡겨놓은 돈을 줬지 매입은행 네 돈 준 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입은행 돈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한다고요? 내가 환가료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가료 없으니까, 즉 대신 말해서 선내고는 안 해줬으니까 환가료가 없으니까 뭐가 합니까? 소구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입 방식은 통상 개설은행과 그죠? 우리가 셀러의 거래은행과 바이의 거래은행이 세선은행에 둘이 통장이 없으니까 이 대신에 우리가 매입은행이 대신 매입해 줬잖아요. 자기 돈을 줬잖아요. 그래서 내 돈 내놓으세요라고 환함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돈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고 환가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개설은행이 돈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뺏들어가는 게 소유권이죠. 그런데 지급 방식과 인수 방식은 어떻게 되죠? 매입은행이 준 돈이 아니죠. 누가요? 여기에 통지은행이 인수은행이라는 이야기는 통지은행이 지급은행인 이야기는 여기에 통지은행에 인수은행에 지급은행에 누가요? 개설은행 돈을 맡겨놓은 거죠. 여기서 빼주면 되죠. 그러니 뭐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선내고도 필요 없으니까 환가료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돈 준 적이 없으니까 소유권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우리가 기업은행이라 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시티은행 LA 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누구냐니까 우리 매도인, 수출자다죠. 매도인. 그리고 여기는 누구냐니까 매수인, 수입자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이서 뭘 했습니까?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을.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용장을 개설해 주세요라고 개설 신청을 했잖아요. 이럴 때 우리 항상
머릿속에 뭘 담아달랬죠? 그냥 해주지 않는다. 담보란 게 필요하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스위프트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만은 그냥 편리하게 이게 스위프트 놈이죠. 스위프트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실지는 가야 되지만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편리상 이렇게 간다고 보시고 LC가 개설됐습니다라고 통지를 한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용장이 도착했습니다라고 LC 도착했습니다라고 도착 통지를 합니다. 요럴 때 우리가 통지한다고 하면은 우리 통지은행이 매도인을 위해서 통지해 주거든요. 왜요? 시티은행하고 기업은행하고는 은행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서는 스위프트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매도인은 그죠? 매수인은 특히 우리 매도인은요. 내가 은행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스위프트에 가입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개설은행이 바예의 의뢰로 의해서 LC를 개설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매도인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있습니까? 매도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지정한다든지 지정하지 않았으면 시티은행에 임의로 은행을 지정해서 내가 이렇게 전달해 줄 뿐입니다. 왜? 매도인은 스위프트 회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직접 매도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주게 됩니다. 그럼 은행은 어찌 되죠? 이런 스위프트의 단체에 가야 함으로써 스위프트의 컴퓨터망을 사용했죠. 그리고 내가 이 LC가 진위 여부를 확인한 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역할을 좀 했죠. 그래서 내가 통지해 줍니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역할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이게 통지 수수료입니다.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LC를 받았어요. 받았을 때 이 LC가 지금 우리가 무슨 LC냐면 인수신용장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합니다. 인수신용장 어디까요? 이 통지은행이죠. 이 통지은행이 여기다가 뭐를 맡겨놨죠? 우리가 만 원, 10만 원 맡겨놨어요. 그러면 시티은행 안에 또 기업은행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있다 칩시다. 물론 이게 본사지만요. 그래서 내가 여기 돈을 맡겨놨으니까 자 LC를 오픈하면서 이 LC가 만약에 매도인이 자기가 선적을 한다죠. 선적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서류를 내가 당신에게 가져와서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주세요라고 하거든 돈을 내주라는 거죠. 어디에? 누구 돈으로? 기업은행 당신 돈 말고 시티은행 내가 당신에게 맡겨놓은 돈에서 빼주세요 이 말이죠. 그게 지급 방식이었어. 근데 인수는 뭡니까? 외상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줘요? 나중에 30일 있다가 또는 뭡니까? 내가 뭐 60일 있다가 90일 있다 내준다는 거죠. 길게 그죠? 그럴 때 이럴 때는 내가 서류를 줬잖아요. 그럼 서류를 줘서 뭔가가 나에게 돈을 준다는 어떤 명분을 줘야겠죠. 그죠? 명세를. 그래서 그들 줄 때 이럴 때 주택을 했죠. 요 대금은 대신에 뭐를 준다 했습니까? 인수 그죠? 확약서를 줍니다. 인수 편지를 해서. 내가 나중에 요걸 들고 오면 석 달 후에 내가 확실히 돈을 드릴게요. 인수했습니다. 서류를 확인서를 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기다렸다가 석 달 후에 나중에 다시 기다렸다가 내가 돈을 받으러 가겠죠. 그러면 지금 나중에 받는다, 석 달 후에 받는다 생각하시고 지금 진행 사항을 봅시다. 그럼 서류가 갔습니다. 갔는데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서류를 받았으니까 서류 받았죠. 그러면 6번, 7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7번 서류 여기 있습니다 그랬죠. 내가 아무리 너에게 돈을 맡겨놨지만은 내가 돈 준 적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데뷔 노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오겠죠. 8번 서류 왔다 칩시다. 그럼 서류 왔으니까 바야 돈 가져왔나라고 대금 청구하겠죠. 그러면 바야가 바로 줍니까? 석 달 후에 주겠죠. 그러면 9번 대금 지급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10번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세요. 어디 있어요? 우리 통장에서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지불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1번 당신 시티은행 개설은행 통장에 10만 원 중에 5만 원 남았습니다 하고 뭐를 발행할까요? 데뷔 노트를 발행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3개월 동안 내가 기다렸을 게 우리 있지만은, 우리 매도인이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할인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UCP 600상에서 인수신용장 할인을 못 하겠거든요. 할인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티은행이 이 통지은행에 맡기는 돈을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한이 3개월이나 기한이 되기 전에는. 그러면 할인을 해주고 싶은데 요 돈을 빼가지고 우리가 지급 방식처럼 주고 싶지만은 못 주는 거죠. 그럼 누구 돈을 줘야 돼요? 매도인이 기업은행 자신의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뭐처럼요? 매입 방식처럼 자기 돈 주고 내가 환가료를 받겠죠.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환가료가 아니라 부르고 뭐랍니까? 이럴 때 만약에 자기 돈을 준다면 이때는 할인 수수료라고 그래요. 할인 수수료. 그죠? 그리고 이제 인수했잖아요. 인수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뭐가 나오죠? 인수 수수료가 나오는 거예요. 인수 수수료. 앞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지급 수수료처럼 그죠? 내가 통장을 잘 맡겨놨다가 너인데 간편하게 주지 않느냐 이게 얼마라도 좀 수수료 주고 가라 이게 지급 수수료인데 그게 비용이 크지가 않댔죠. 마찬가지로 인수 수수료도 내가 너를 편리를 봐서 인수를 해주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할인 수수료는 단위가 크겠죠. 왜요? 3개월 동안 선이자를 떼니까요. 굉장히 크겠죠. 이런 경우 그럴 때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내가 다 주고 나서 내가 주고 나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가 할인해준 은행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매도인에게 받았던 이 서류를 시장에 내다 팝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BA 마켓이다. 여기다 적을까요? BA 마켓이라 부릅니다. Bank Acceptance, 신용장 방식에서 다시 말해서 환음을 내가 매입해서 이렇게 그것을 다시 내다 파는 그런 시장에서 BA 마켓이랍니다. 요럴 때 내다 팔고 싶은데 좀 전에처럼 우리 환음이 필요하다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지급은 필요 없는데 환음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당신이 왜 나인데 이렇게 내인데 시장에 내놨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수출자가 이만한 그 서류를 가지고 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돈에 관한 어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상대가 필요하게 해서 환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통장이 있는데 왜 내가 돈 달라고 은행을 개입시켜야 됩니까? 환음 필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리고 또 뭡니까? 이거는 일란불이 없고 기한부니까 전부 다 기한부 환음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시장을 BA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계속해서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전에 보시면 인수 편의를 했다. 그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자, 이런 문제 한번 보실까요? 요럴 때 이제 인수신용장이 그죠? 요렇게 흔히 말해서 은행 인수신용장이라고 뱅크 유산서라는 방식이 있고요. 유산서는 몇 쌍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보시면은 뭡니까? 여기에 보시니까 하나 더 있다죠. 시부유산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요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제가 좀 그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그럼 간단하게 그립시다. 자, 요렇게 우리가 은행이 이제 기업은행에 다시 있다 치고요. 한 번 더 시티은행에 있다 칩시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그리고 여기 매수인이라고 그랬죠. 매수인. 자, 그러면 이렇게 계약하고 물건 주고 LC 받고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요 사람이 그죠? 요 사람이 어떤 은행이랬습니까? 여기 개설은행이고 여기 통지은행이자 바로 인수은행이죠. 인수은행이자 통지은행이죠. 그러면 내가 서류를 이렇게 주고 받잖아요. 대금을 주고 이렇게 받죠. 그런데 요럴 경우에 이제 여기 우리가 서류를 줄 때 내가 인수 확약서를 준 데 있잖아요. 그럼 인수 확약서를 주는데 이럴 때 내가 인수 확약서 대신에 돈을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나인데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럼 이럴 때 자기 돈을 주니까 나인데 뭡니까? 인수 수수료하고 그죠? 할인 수수료를 받는다 했죠. 할인 수수료.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근데 요 돈은 얼마 안 된댔죠. 할인수 크죠? 왜 큽니까?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말해서 그리고 이 결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할인 수수료 큽니다. 인수 수수료를 그럼 뭐라고 부르냐?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인수 수수료를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Acceptance Commission이라서 AC라 불러요. 그리고 할인 수수료 뭡니까? 디스카운트 차지해서 DC라 부른다 말입니다. 그럼 이 돈을 누가 물으냐 하는 문제죠. 자,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돈을 누가 물어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바로 매도인이 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통지 수수료니 할인 수수료니 등등 환가료니 등 누가 물어요? 매도인이 뭡니다. 왜 그래요? 매도인 네가 매수인에게 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뭐 했습니까? 개설은행에서 LC를 받게 했죠. 그래서 이 LC에 관한 네가 혜택은 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도인을 LC에서 신용장에서 뭐라 했죠? 우리 베니피셔리 즉 우리가
그러니까 수혜자다, 그죠? 수혜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수익자다. 그래서 네가 이런 수수료를 다 무는 거야. 그런데 ACDC가 단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전부 셀러가 무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셀러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이 있죠. 유리한 조건 어떤 거죠? 우리 앞서 청량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 선착순 매매다, 선착순 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 재고 잔류부 매매다. 이러면 어찌 될까요? 굉장히 셀러에 유리한 그런 시장이죠. 특히나 재고 잔류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포도마크 한 개당 100원을 파는데 내가 이번에 신상품이 나무를 해서 이거를 빨리 현금화 시키려고 개당 50원에 내가 팔려고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래 너도 나도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좀 현금 달라. 그죠? 현금 달라 그랬습니다. 맞나요? 왜? 내가 싸게 주는 대신에 현금을 받아야겠다. 그런데 상대가 현금 대신에 나 신용장 할게요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신용장 은행 주니까 현금 주는구나? 조금 며칠 늦겠지만 이제 신용장 주면 좋죠.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이가 뭘 했냐면은 그런데요. 이걸 외상으로 할래요. 외상으로. 외상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외상 기간 동안 수수료를 누가 물어야 돼? 셀러가 다 물어야 돼요. 나는 안 할래. 외상하면 안 할래 이 말이죠. 그랬더니 바이가 뭐라냐? 그러면요. 이 외상 기간 동안에 A씨하고 이 TC를 바이어가 내가 대신에 지불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셀러 입장이 어찌 되죠? 내가 신용장을 받았는데 외상기간만큼의 그죠? 기간만큼의 이자를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할인 수수료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이가 대신 물어주겠다니까 그럼 나는 어찌 됩니까? 일남불과 똑같은 그런 효상을 나타내겠죠. 서류 주면 돈 주잖아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바이어 네가 ACDC를 물어주면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 ACDC를 셀러가 무는 경우는 뭐라 그러냐? 시프 네가 우리가 무역에 인수를 했다 그래서 시프주 유산서라 부르는 겁니다. 시프주 유산서. 시프가 유산서 다시 말해서 외상 기간 동안에 네가 신용 공개를 해준다. 다시 말해서 요 비용을 네가 문다.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것처럼 바이가 뭘 못지 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거를 뭐랍니까? 우리가 크게 뱅크즈 유산서라 부릅니다. 은행이 유산서에다 물어준다. 바보입니까? 은행이 대신 물어주게. 그래서 뭐라 하느냐? 매수인이 그 기간 동안에 아직 3개월 후에 예를 들어 3개월 후에 돈을 줄 거니까 그 안에 뭡니까? 먼저 선이자를 3개월 이자를 미리 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줘버리시니까 개설하는 건 이자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시프 유산서니까 매수인처럼 그러면 이제입니까? 애플리컨트 유산서 그런 말이 없죠. 왜? 신용장에는 뭐라 그랬죠? 취소 불능이랬죠. 매수인이 마음대로 취소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됐죠? 개설은행과 매도인만이 취소 가능하죠. 물론 확약일 때 확약도 가능합니다. 확약은도. 그래서 이때 신용장의 주객은 돈을 주는 사람은 개설은행이고 그다음에 물건을 주는 사람은 셀러죠. 그래서 시프하고 요 개설은행 둘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개설은행을 은행이다 소리했죠. 그래서 이 바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이어가 대신 이자를 줬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신용장의 주체는요 은행과 개설은행과 매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은행이 기간 동안에 이자를 부담한다라고 해서 뱅크 유산서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매수인이 이자를 미리 준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신용장의 주체가 개설은행과 매도이다 보니까 내가 매수인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니까요? 좀 전에 아까 보신 것처럼 overseas domestic, 그죠? 그죠 뭡니까? overseas 뱅크 유산서가 있고요. 두 번째 domestic 뱅크 유산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overseas는 뭐고 domestic은 뭐냐? 둘 다 뱅크 유산서는 맞는데 그럼 overseas는 어떻게 됩니까? 개설은행 자기 입장에서 외국의 은행이 그 은행이 만약에 신용을 그죠 공유를 해주면 overseas고요. 개설은행 지입장에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내가 로매틱 그죠? 자기가 신용 공유를 해주면 우리가 도메스틱 그죠? 뱅크 유산서라 부릅니다.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우리가 크게 이름을 요것만 좀 기억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프 유산서냐? 뱅크 유산서냐? 다시 말해서 ACDC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뱅크 유산서냐? 시프 유산서냐? 통상 누가 부담해요? 셀러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런 셀러의 호조권에서 만약에 현금 대신에 LC를 받는데 외상 기간을 갔을 경우에 일남불이면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외상 기간 동안 이죠? 외상을 하겠다. 기간이 크죠? 그랬을 경우에 어십니까? 내가 그만큼은 요 비용은 내가 물어주마 바이어가. 그랬을 때 그 주산세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바로 신용장상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이 얼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지금 시프주산수입니다. 뱅크주산수입니다. 라고 나타나십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LC상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다시 말해서 개설은행을 벗어난 모든 수수료는 누가 묻다? 매도인이 묻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시프주산수입니다. 그런데 이 신용장이 뭐라 했냐면요. 그중에 A씨와 D씨는 누가 묻다고요? 매수인이 뭡니다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뱅크유산수다라고 맞춰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요. 조금만 나가 봅시다. 자, 조금만 봐주세요. 자, 여기에 보시니까 신용장이 있다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여기 한번 봐주세요. 수수료라는 게 있죠. 여기에 보시니까 71B 차지라는 게 있습니다. 차지가 뭐랬죠? 수수료죠. 어떤 수수료였어요? 은행에서 내가 통지할 때 통지 수수료. 그죠? 통지 수수료.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환가료.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아까처럼 또 할인 수수료. 이런 등등 많죠. 이 수수료 다 누가 물어야 되냐면 전부 다 셀러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쓰죠? 이런 차지될 수수료는요. 어디입니까? 여기 있죠. 여기에 이슈런스, 그죠? 간출 이슈런스. 다시 말해서 개설은행의 국가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for the count of죠. 누가 부담한다고요? 셀러가 부담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모든 수수료는 셀러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이게 인수신용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신용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by payment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by acceptance라고 인수라고 되어 있다는 전제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어찌 되죠? 요렇게 모든 수수료는 셀러가 문다. 그럼 이게 어떤 신용장이에요? 이게 시부유산수예요. 근데 여기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여기다 뭐라 되어 있냐? 이렇게 써놨어요. AC and DC are for the count of applicant. 이러면 되겠죠. applicant. 그죠? 이 ACDC는 누가 부담하냐면 애플컨트가 부담합니다. 즉 수입자가 부담합니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다면 누가 이 무슨 신용장이라고 뱅크유산수다 이 말이죠.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용장을 자 다시 갑니다. 기존에 우리 신용장에서 우리가 이게 무역인수 신용장이다, 뭐 이게 무슨 신용장이다 어떻게 나눴죠? 우리가 이런 신용장들의 종류를 뭐라고 나눴습니까? 전부 다 다른 게 나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런 신용장의 종류는 전부 뭡니까? 내용상 분류다라고 이야기했죠. 신용장 뭡니까? 많은 가지다. 어떤 거? 스위프트 신용장 하나밖에 없다. 대부분죠.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정보 신용 있지만 우리가 세입도 신용장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이렇게 뭐 연지급, 연뭐 그다음에 뭐 인수신용장, 일람지급 뭐 매입 따져도 그 안에 신용장 안에 내용을 보니까 다시 그 신용장이 뭔가라고 정리를 했죠. 좀 전에 보셨죠. 인수신용장이 뭐였습니까? 인수다, 대금, 바이 인수다 써놓고 인수 중에서도 뭐라 써놨죠? 셀러가 다 물어요. 수수료를. ACDC는 바이가 물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게 인수신용장 중에서도 시부유산수다, 뱅크유산수다라고 구분한다. 즉, 내용상 분류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매입과 지급과 인수신용장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